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가 2020년 말까지 연기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일 하루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기에 악용된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언제든지 가능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도세에 밀렸습니다. 4월 연속 하락 마감을 했군요. 자,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4일 연속 하락하며 205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79% 내린 2051.5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32% 상승한 568.74포인트로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내림폭이 커지며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낙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를 앞둔 터라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73억 원과 287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14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의약품, 통신업,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유통업, 서비스업 등이 상승했고 운송장비, 전기전자, 의료정밀, 제조업,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실적 부진 우려에 2.6%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는 내수 판매량 부진으로 2%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LG화학도 2.7% 내렸고 그 밖에 SK하이닉스와 포스코, 한국전력 등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KB금융은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9일 부동산 완화 정책 수혜주의 재건축 집중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이 대형 건설주들이 꼽히고 있군요. 네,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수주가 많은 삼성물산을 비롯해 GS건설, 현대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로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97% 하락한 74,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억 원, 45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섰지만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주가는 하락했지만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삼성물산을 9일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삼성물산이 재건축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선일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경우 재건축 수주 잔액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들이 100%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부문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광재 교보증권 연구원은 주택 부문 노출도가 큰 대부분의 건설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약까지 포함하면 21조 1천억 원대의 높은 주택 수주 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에서 9일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는 건설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서울 지역 재건축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로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석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5%대 증액하는 등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습니다. 이는 새 경제팀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지난 7월 예측된 10% 안팎의 증액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면서도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복지와 안전 등 민생 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보건, 복지 분야 지출을 처음으로 총 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은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통해 체감 경기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논란이 일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세금 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일 하루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총파업은 2000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명령을 전 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파업 참가 조합원은 내일 목동 종합운동장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10만 금융 노동자들은 관치 금융 철폐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며 요구사항과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0월과 11월에 걸쳐 2, 3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37개 지부 조합원 6만 5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기에 악용된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언제든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은행권처럼 24시간 365일 지급 정지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사이에 한라인을 구축하고 콜센터 상담 요원도 24시간 상시 근무토록 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 거래증권사와 3자 통화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에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자, 산업부 성행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고덕 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요? 네, 이대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중순 단독 회동을 갖고 고덕 산단을 비롯한 투자 계획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남 지사는 이 부회장에게 고덕 산단을 비롯해 경기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기도 내 최대 투자 기업인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은 향후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평택시 모곡, 지제 장당동과 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 산단은 부지 면적만 392만 8천 제곱미터, 약 120만 평에 달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고덕 산단에 투자하는 규모는 최소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땅값만 1조 5천억 원 안팎에 달하는 데다 총 115만 제곱미터 부지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약 70억 달러, 7조 원 정도가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3배 규모인 고덕 산단에는 최대 15조에서 2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이 고덕 산단에 어떤 사업장들을 운영할 계획인지요? 예, 아직까지 어떤 사업 부분을 입주시킬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동차용 배터리를 비롯해 의료기기, 발광 다이오드, 바이오 제약, 태양전지 등 그룹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5대 신수종 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주력 제품인 휴대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미 국내보다는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해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덕 산단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되면 수원 디지털시티, 용인 화성의 나노시티, 천안 아산의 디스플레이시티, 구미 스마트시티를 잇는 삼성전자의 경부축 전자벨트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고덕 산단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에 대한 다방면의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의 사업장을 두고 TV와 가전,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경기도 내 최대 투자 기업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경기도청이 이전할 예정인 광교 신도시의 조기 안착과 지역 경제의 핵심 일대일 광교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자금 지원 등 지자체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에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 남부 권역에 대형 병원이 적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해 500병상 이상의 병원 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성행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그룹과 CJ그룹 등 충수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신사업 추진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투자 회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 부재가 1년 8개월간 지속되면서 계열사들의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분기 50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1분기 22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이 5,4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오르는 데 그치는 등 SK 계열사들의 실적은 예년을 밑돌았습니다. 그나마 최 회장의 결단으로 인수한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 1조 830억 원으로 1분기 영업이익 1조 570억 원에 이어 1조 원대를 연속 돌파했습니다. 총수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 인수에서 볼 수 있듯이요. 신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오너의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 경영인들은 막대한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죠. 회장 공백이 1년 2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CJ그룹도 신사업 추진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과거 이재현 회장이 투자했던 사업들은 속속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영화 명량에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자한 이 회장은 당시 사극영화 투자의 성공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밀어붙였습니다. 명량은 현재 1,2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총수부재로 1년 6개월여간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비주력 사업들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인 석유화학과 태양광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올해 초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고강도 사업 재편에 들어가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개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화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주축으로 대규모 투자와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총수부재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의 경영 판단에 대한 법적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투자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벌써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엔 처음으로 대체 휴일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대체 휴일을 실시하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쉬는 것마저도 양극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진열대를 만들어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기도 파주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들은 쉴 틈 없이 철판을 자르고 구멍을 내며 제품 생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올 추석에는 처음으로 대체 휴일제가 실시되지만 이곳에서는 작업량이 많아 생산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해야 되는 작업량이 있는 데다가 명절을 앞두고서는 또 작업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좀 딱히 쉴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체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 한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붙여 쉴 수 있게 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 첫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끝 하루 뒤인 10일까지 공휴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휴무일이어서 민간 기업에서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납품 물량을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체 휴일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유급 휴가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같은 업체에선 좀 재정적 부담이 좀 크고요. 또 하나는 발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5일을 그냥 놀기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석 연휴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해 5일 이상 쉬는 대기업은 70.3%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35.6%에 그쳤습니다. 기업 규모별 평균 휴무일 수는 대기업 4.8일, 중소기업 4.1일로 대기업이 약 하루를 더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 5년간 70만 원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쉬는 것마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대체 휴일이 처음 적용돼 일시적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점차 일반적인 노동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휴일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됐던 것들처럼 점차 노동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조기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대체 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장마다 연휴 길이가 달라지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매출도 증가하는 등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도 점차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이른 시간이지만 지하 식품 코너에는 추석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추석 선물용 육류 판매대 앞에서 직원도 상품 설명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손님들이 몰리면서 이 백화점의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48%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한우 굴비와 같은 고가 선물 세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체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추석 선물 예약 판매에서 깜짝 실적을 거둔 대형 유통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백화점 매출은 소비 위축 등으로 약간 침체되었으나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프리미엄 상품의 판매 호조 등 세트 판매 분위기가 상승 추세에 있어 남은 기간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속형 선물 세트가 많이 거래되는 대형마트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추석 특수에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비교적 저렴한 만원에서 3만원대의 선물 세트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통조림 선물 세트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생활용품, 정육, 과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몰은 저렴하지만 실속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을 잡기 위해 일찌감치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50% 할인된 가격에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추석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보다 빨라진 추석을 맞이해서 미리 추석 선물을 꼼꼼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맞추어서 반값 기획전을 빨리 시작했고요.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한 2.2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107포인트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예상됐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도 한층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